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풍수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2025년도도 지금 벌써 3월로 접어들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인해서 이제 선고만 남겨놓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대통령과 총리가 다 부재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경제 상태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오늘 제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의 경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경제성이 안 좋다 하더라도 풍수적으로 좋은 자리,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입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풍수 같은 경우는 좀 입지라기보다는 완기를 받은 자리, 그러니까 터의 기운, 지기를 주로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일반적으로 명당이라고 하는데, 명당이란 의미가 내가 거처하고 있는 집의 그 기운이 좋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 넓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당이라는 것은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혈처가 묻혀 있어서 혈처의 기운을 받는 아주 좋은 자리, 혈처의 기가 서린 자리를 명당이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넓은 뜰도 또 명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25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사를 가야 될 분들은 가셔야 하고 또 집을 매매하거나 팔거나 하실 분들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자리 어디를 가야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경제적으로 뭐 집값이 올랐네 떨어졌네 이런 의미보다는 집값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이 물론 풍수가 좋은 자리면 집값도 올라가고 또 사실 뭐 풍수가 나쁜 집보다는 매매나 거래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거 보면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뭐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라든지 대형 건설사들도 막 뭐 부도가 나고 초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저도 공인중개사들 사주나 풍수상담 많이 하지만 하면 공인중개사 하다가 그만둔다는 사람, 너무 안 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살아나야 되지만 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가 풍수적으로 좋은 집, 좋은 기운을 받는 데로 가면 그래도 또 다른 사람들보다는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해지고 개운발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권 내에서 몇 군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업계라든지 아니면 건설사 관계된 아니면 언론사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25년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부동산은 사실 금리라든지 정부 정책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전망하는 것은 저는 뭐 풍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어서 부동산의 경제적인 그런 부분은 조금 비중을 적게 두지만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려고 하면 저는 25년은 힘들고요. 26년도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것은 27년, 8년 가야 저는 부동산 경기가 다시 기지개를 핀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2000년, 2020년 초반 그러니까 2021년, 2년도 이때 막 한참 부동산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때 제 영상을 그때도 보신 분들은 뭐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부동산 이제 꺾인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시면 안 된다. 그때 많이 말씀을 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금리도 중요하고 정부 정책 이런 거 다 중요하겠지만 기운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뭐 금리나 경제 정책을 갖고 왔다고 그래서 이 기운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운은 자연의 큰 흐름, 그리고 세상의 운기의 변화, 이것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여서 지금은 풍수 구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 8운 시대에 비해서 부동산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거나 과거처럼 뭐 두 배, 세 배, 몇 배 뛰는 시대는 이제는 힘들어요.
물론 올라가는 데는 있어요. 풍수적으로 좀 좋고 또 어떻게 보면 기운이 뭉치고 완기를 받은 그런 지역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곳을 잘 선별해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전에부터 보시고 풍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최근에 제 영상을 보시거나 구독하신 분들은 풍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구운은 어떠한 특징이 있고 구운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부터 구운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043년 동안 20년간 구운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이 사주팔자의 운기는 10년마다 대운이 바뀌지만 풍수적인 기운은 20년마다 바뀌어요. 그 20년마다 바뀌는 이유는 우리 태양계 행성에 보면 목성과 토성, 지구, 뭐 또 여러 8개의 행성이 있잖아요. 이 행성의 공전 주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면서 지구와 일렬로 언제 만나느냐, 이런 시기를 보는 게 이제 풍수적으로 9운이냐, 8운이냐, 7운이냐 이것을 따지는 건데 이게 20년마다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위치가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만나는 위치가 다 다른데 9번 바뀝니다. 그래서 180년마다 한 번씩 큰 틀에서 기운이 바뀝니다. 작게는 20년마다 바뀌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가 구운 시대라는 거죠. 이 구운 시대는 부동산의 시대가 아니에요. 불의 시대입니다. 화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시기고요. 주역의 개상으로 보면 리캔데 리. 태극기에 보면 건곤 감리가 있잖아요. 리는 뭐냐면 불을 나타내기도 하고 방향은 남쪽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상적인 기운으로 보면 전기, 전자, 불의 기운이기 때문에 예술, 문화, 컴퓨터, 전기, 전자, 전쟁, 또 전염병, 화병, 불화 이런 부분, 또 연애, 오락, 인공지능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풍수적인 그 지리적 기운을 따질 때는 구운 시대는 남쪽이 좀 높아야 돼요. 그래서 남쪽이 조금 높은 지대나 산이 있고 북쪽에 하천이나 도로, 낮은 지대가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 주변에 산이 만약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때는 산보다는 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집중적으로 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서울이나 서울 또 경기 지역, 물론 기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호수라든지 강, 하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물이 있는 곳을 좀 중심으로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이 굉장히 발달이 됐어요. 여의도도 옛날에는 공원이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여의도 광장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호수도 만들고 공원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듯이 물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물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재물이 모이게 됩니다. 그럼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도로를 따라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 집을 중심으로 도로가 어떻게 나 있고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때는 도로, 길을 따라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멋진 사진이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동탄 호수입니다. 동탄 호수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여러 번 가봤어요. 여기가 보면 밤에 보면 뭐 주변 환경이라든지 또 카페나 음식점, 휴식 공간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적으로도 기운이 지금 좋은 자리라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멀지 않아서 여기 동탄호수를 자주 가는 편인데 그렇지만 뭐 경기도권에 계신 분들도 동탄호수 한 번도 못 가보신 분도 많고 지방에 계신 분은 더욱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주변이 제가 봤을 때는 풍수적인 기운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말고도 좋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이 주변 호수 근처에 동탄에서 가장 비싼 뭐 대장 아파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도심지 주변의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굉장히 좀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문화, 오락, 아니면 뭐 음식점, 이런 시설도 대체로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기도 좋고 가족들이 나와서 휴식을 취하거나 주변을 살펴봤을 때 그래도 이 근처에서 뭐 음식부터 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을 말씀드린 거고요. 풍수적으로도 좋은데 그럼 왜 좋은지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왼쪽에 사진이 있는데 이거는 명당도입니다. 명당. 명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혈처가 뭉쳐 있는 곳도 명당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산에 가서 이제 조상님께 산소 가서 성묘를 할 때 앞쪽에 넓은 뜰, 또 임금님이 정사를 펼치는 신하들이 서 있는 자리, 이것을 또 명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명당도를 보면 그림에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혈처가 뭉쳐 있는 곳, 이쪽을 명당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자청룡 우백호가 감싸지고 있고 또 물길이 이런 식으로 모여서 명당 앞으로 해서 구불구불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이런 자리, 이게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명당의 이 모양새가 여성의 자궁 굉장히 비슷합니다. 즉, 이 가운데 명당이 혈처가 모이고 결국 여성의 가장 깊숙한, 그러니까 기운이 뭉치는 자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뇌청룡, 그리고 외청룡, 외백호, 내백호 해서 이렇게 감싸지면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좀 비슷하죠. 그리고 오른쪽 보면 여기 압구정동 있는데 이 앞쪽에 쭉 보면 또 한강이 동에서 서로 흘러가면서 물이 있어요. 그러면 왼쪽 명당도에도 물이 있고 압구정동도 물이 있고 이 위쪽에는 한양대 앞쪽으로 해서 중랑천이 모여가지고 합수가 되죠. 그래서 압구정동 자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즉 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왼쪽에 명당도도 보면 배산 임수 형태로 띠는데 무조건 풍수적으로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원래 풍수는 장풍 득수의 줄임말입니다. 바람은 감추고 물을 얻어라. 그런데 여기서 바람을 감추는 게 더 중요하냐, 물을 얻는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장풍은 차지, 장풍은 다음이고 득수가 위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람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람이 풍수에서는 살풍으로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물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풍수 경전 청호경에 보면 수가 서동이면 제보가 무궁하다. 이 말은 뭐냐면 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든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동서수 아니면 서동수가 있을 때 재물이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한강은 어때요? 동쪽에서 흘러서 서쪽으로 김포 앞쪽으로 해서 임진강과 합수해서 인천 앞바다로 흘러나가잖아요. 그러면 한강도 굉장히 기운과 혈이 뭉쳐있는 자리인데 그 중에서도 압구정동은 금성구, 금성수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반대편은 좀 안 좋겠죠. 응봉산 그쪽으로 해서 약수동, 옥수동은 반대국입니다. 별로 좋지는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수원 광교 원천 저수지, 그러니까 원천 호수라고 하더라고요. 신대 호수 이 두 군데도 갔다 왔는데 일단 이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상당히 비쌌는데 일단 이 근처 또 여기에 보면 광교역 근처도 누가 어느 분이 질문을 하신 게 있는데 여기는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여기 한강, 서울 한강인데 일단 물이 풍수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천이라든지 물이 모여 있는 곳, 이곳을 일단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강 같은 경우는 뭐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한강변을 끼고 있는 곳들은 상당히 지금 비싸잖아요. 물론 이거는 아파트 가격 경제적인지만 풍수적으로도 압구정동이라든지 용산, 성수동 이런 쪽은
풍수의 기운도 좋고 또 한강을 중심으로 풍수 구운터와 이룬터가 같이 맞물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거의 뭐 몇십 년 동안은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운터냐 이룬터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서울은 지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강경 중심으로 해서 꺾이지는 않는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 지도가 있는데 뭐 지도는 일단 위쪽이 북쪽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남쪽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도 볼 때 북쪽이 어디지? 이렇게 뭐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지도상은 그냥 위쪽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오른쪽에 동탄 호수가 있고요. 호수 크기도 제가 한 바퀴 돌아보니까 한 바퀴 도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30분 정도면 뭐 운동하기 딱 좋은 그런 크기인데 일단 여기서 보면 이 아래쪽 남쪽 여기 오토리브라고 적혀 있는 그쪽이 남쪽이고요. 또 위쪽이 북쪽인데 일단 물이 고온 지역에서는 위쪽이 북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탄 호수가 북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는 분들이 이 고온 지역으로서 조금 유리하고요. 나중에 이룬 지역, 이룬터로서는 일단은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유리하겠죠. 그거는 앞으로 20년 뒤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호수를 중심으로 아래쪽에 있는 분들이 조금 유리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아파트 하나하나를 제가 어떤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 남쪽에 있는 게 조금 유리하다. 물론 동호수 또 층수 또 이 아파트 단지에 따라서도 자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상담을 원하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동탄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호수 자체가 선저수로서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뭐 동쪽이든 남쪽이든 서쪽이든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운적으로 봤을 때는 남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탄 호수를 밤에 갔다 왔습니다. 여기 불빛이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겨울에 갔을 때는 여기 공사가 완전히 되지 않아가지고 한참 공사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말 한 뭐 7, 8개월 전인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공사가 되고 입주가 돼서 그런지 정말 밤에 보니까 장관이고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분수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분수대도 보니까 뭐 밤인데 사람들도 많고 분수대도 물에서 굉장히 올라가면서 음악도 나오고 분수대도 한 20분인가 10분인가 20분 계속 분수대도 여기서는 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날이 좋아서 그런지 요즘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덥지 않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도 많았었고 또 맥주 마시고 커피 마시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동탄호수 주변이 옛날에는 조금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점점 꽉꽉 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아파트 인근도 굉장히 좀 비싸다 이렇게 제가 알아보니까 비싸다고 하던데 일단 이 주변이 물이 있고 또 풍경도 좋고 또 어떤 부대 시설 이런 게 좋다 보니까 당연히 좀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는 거죠. 이거는 일단은 풍수에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수관제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풍수에서 말할 때는 선저수라고 합니다. 선저수. 그러니까 저수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수지. 그런데 풍수에서는 선저수라고 하는데
연못이라든지 호수 이런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물은 흘러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고여 있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고여 있으면 약간 썩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물이 혼탁하다든지 썩다든지 아니면 온천수는 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은 차면서 깨끗해야 되는데 어쨌든 수질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동탄 호수 같은 경우는 호수도 뭐 적당히 크고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운동 코스도 좀 좋았고 또 사람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뭐 급격하게 떨어진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뭐 급격하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풍수적인 기운도 좋고 또 이쪽엔 생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5년, 10년은 뭐 끄떡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다가 호수를 끼고 앞뒤 쪽으로 본다고 하면 북쪽과 남쪽을 바라본다고 하면 구운과 이룬이 섞여 있는 자리여서 앞으로도 좀 괜찮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운 지역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도시들 보면 인공호수를 만드는 곳도 있고요. 또 기존의 저수지나 연못 이런 데를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탄 호수도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더 공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1, 2년 안으로 해서 마무리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 마무리가 되면 공사가 끝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동탄 호수 전경인데요. 암튼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뭐 아파트 가격도 그렇고 또 풍수적인 기운도 지금 생기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남쪽이냐 또 아파트 자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풍수에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 들어서는 특히 저수지, 연못, 호수 이런 쪽이 굉장히 경제성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집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신다고 하면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집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화성 지역의 동탄 호수 근처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이 가까운, 물론 조금 멀어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탐방을 해서 어느 자리가 좋은지 한번 알아보면서 이 호수나 아니면 저수지 근처 인근 호수를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광교 호수입니다. 저도 여기 광교 호수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좀 전에는 동탄 호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원 광교 호수도 굉장히 멋지고 주변 환경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자주 가는 편입니다만 이 광교 호수와 위에 원천 호수하고 또 위쪽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이름을 잠시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주로 이 원천 호수 남쪽 아래쪽이 아파트라든지 주변 환경이 잘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꽃들도 또 많이 지금 만발하고 많이 피고 그러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모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경제적 지금 광교 뭐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교통 자체가 지금 복잡하고 뭐 이런 걸 논하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이 모여 있다. 풍수에서 물이 모여 있는 것을 선저수라고 합니다. 선저수. 물을 보면 물은 흘러가는 물이 있고 또 모여 있는 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호수 근처에 물이 모여 있는 것을 조금 더 좋게 봅니다. 흘러가는 물보다는 흘러간다는 것은 물이 좀 빠져서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 새어 나간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물은 이렇게 모여 있으면 물이 이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고여 있기 때문에 일단 재물이 모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일단은 물은 맑고 차갑고 깨끗해야 돼요.
물이 있어도 뭐 온천수처럼 부글부글 끓는다라든지 탁하다든지 냄새가 난다라든지 뜨겁고 그러면 안 좋습니다. 차갑고 냉하면서 깨끗하고 맑아야 돼요. 그래야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오늘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광교, 수원 광교 호수 쪽하고 요 동탄 위쪽 이렇게 말씀드렸고 부동산 시장 자체가 25년도에는 그렇게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풍수적인 기운으로 보면 우리나라 자리 위치가 좋기 때문에 잘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부동산 시장 자체 살아나는 것은 시기적으로 2, 3년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